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른바 중대 발표를 통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풀 수 있는 빅딜을 제안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반복한 것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제안을 곧바로 거절해 셧다운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결국 각자 원하는 것을 챙기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대로 나쁘지 않은 제스처 같았는데도 안 됐네요. 네, 안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운을 띄웠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9일 토요일이었죠. 네. LA 시간 낮 처음에 12시라고 그러더니 이제 1시로 바뀌었습니다. 1시에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것, 프로텍트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미국 남쪽 멕시코와의 그 국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이걸 서로 이제 교환하자. 크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이민자들 관련한 그런 보호를 자신이 해줄 테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도 민주당은 들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특히 그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그 드리머를 보호하는 프로그램 다카죠. 네. 예, 다카를 이제 존속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드리머가 이제 미국에서 추방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다카 프로그램의 존속을 얘기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3년이라는 그런 시한을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존속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예산은 본인이 원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편성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 테니까 민주당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 서로 주자, 서로 주고받자,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협상이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국경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미국의 안전도 위험을 받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무질서한 속에서 혼돈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국경을 건설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면 올 리도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하나씩 주고받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모았는데 역시 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참 흥미로운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한 가지 좀 놀라운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전에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같은 19일 토요일 날 오후에 공식 성명을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했는데 문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공식 성명 발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대 발표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보기 드문 상황인데, 제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절부터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할 거라고 그 전날 18일 금요일부터 운을 띄워놨습니다.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시간,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시간, LA 시간으로는 낮 시간에 발표가 있고 나는 건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나, 뭐 그때 일각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초반에 한테 나돌았지만, 토요일 날 당일이 돼가지고는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빅딜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공식 발표 전에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얘기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 같은데, 좀 아쉽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이었는데, 사람 무한하게. 예, 그리고 알려진 거는 그렇지만 또 막상 발표할 때 또 혹시라도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어찌됐건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도 있기 전에 거절한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그동안 협상하면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려진 것을 보면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하면서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된 그런 내용들을 다시 짜깁기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과 백악관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걸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이 중대한 시기에 다시 그것을 공식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 이것은 쓸모없는 벽을 만드는 것 치고는 너무 비싼 금액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좀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노골적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거절하는 성명을 발표해도 내용을 좀 그래도 예의를 갖춰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뭐랄까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성명서 내용이었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그 중대 발표 이후에 나온 반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권 취득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드리머들을 이제 보호하겠다, 프로텍트 해주겠다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드리머들에게 워크 퍼밋을 허용하고 그리고 디포테이션, 추방으로부터 프로텍트, 추방의 공포로부터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추방의 공포로부터 지켜주고 워크 퍼밋 내주는 건 좋지만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최종 완결은 시민권 취득이라는 얘기죠. 네.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안심하고 살면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뭐 기준은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다 지켰을 경우에는 시민권까지 딸 수 있다는 것까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데 시민권 관련된 부분은 언급 없이 그냥 뭐 디포테이션에 대해로부터 프로텍션 해주고 워크 퍼밋은 내주겠다. 그럼 뭐 시민권 딸 수 있는 희망도 없는데 워크 퍼밋만 받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속 미국에 있으란 얘기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반드시 이 드리머들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시민권 취득까지 들어가야 민주당이 억셉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부분은 이번에 언급을 안 했고 지금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할 마음은 있지만 시민권 주는 것만큼은 아마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아직도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민주당 그 쪽에서는 이 그 시민권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또 협상이 있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갭을 좁혀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이게 뭐 어제도 보면은 LA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이제 이 기사 제목의 기사가 지금 실려서 어제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번 협상에 이 물꼬를 한번 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십시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권은 안 된다고 그랬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자 시민권을 그러면 줄 수 있느냐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협상을 좀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게 뭐 좀 민주당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우리 민주당 쪽이 지금 훨씬 여론이 좋으니까 밀어붙여 지금 이러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정치가 실종된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쉽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했잖아요. 중대 발표를 해서 내용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좋아서 단박에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오케이 셧다운 풀고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될 정도로 가까운 그 양측의 이견 차이가 크게 없었다고 한다면 애당초 이렇게 셧다운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셧다운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양측의 갭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런 갭은 한 번의 어떤 그 딜을 제안하는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딜을 제안한 거는 일종의 오퍼를 한 겁니다. 민주당 쪽에 오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퍼를 받아서 억셉트를 하느냐 리젝트를 하느냐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건 오케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거는 수정을 하든지 그리고 내용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하면 좋겠다든가 뭐 이래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내놔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카운터 오퍼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카운터 오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생각이 어떤 생각에 따라서 다시 카운터 오퍼에 대한 또 다른 카운터 오퍼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와중에서 어떤 타협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그래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단번에 이걸 리젝트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글쎄요. 이게 정치가 아닌 거죠. 정치라는 게 왔다 갔다 밀고 당기고 그래야 이게 정치고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 중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오퍼를 하나 제안했더니 그냥 득달같이 리젝트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참 뭐가 되는지. 그리고 LA타임즈 말씀하셨지만 저도 토요일 날 뭐 CNN이나 MSNBC나 미국의 주요 뉴스 방송을 계속 봤는데요. 좀 답답했던 게 발표가 끝나자마자 이 MSNBC나 CNN이 패널들을 출연시켜서 얘기하는데 뭐 다 거의 대부분 뭐 반 트럼프 성향의 인물들이었겠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거칠게 얘기들 하고 진행하는 사람도 굉장히 거칠고요. 마이애미 쪽에서 그 MSNBC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마이애미 쪽에서 아마 공화당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계속 그 진행하는 그 여자 앵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끊고 계속 공격하듯이 퍼붓듯이 얘기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보면은 글쎄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고 모든 이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의 탓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해놓고 전제를 해놓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오죽하면 나중에 가서는 아니 지금 나를 불러서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하는 걸 듣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말을 하는데 말을 끝내질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오죽하면은 그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팍스를 모시지 왜 CNN을 보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찌됐건 제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갑자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 미국 방송에 그렇게 좀 문제가 좀 심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민주당이 이미 연방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서 셧다운이 났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할 게 아니라 사인해라. 사인을 안 하니까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방송하는 사람들, 언론사들 인식이라는 것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이 사안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럼 100%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해결되기가 어렵겠구나.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불충분하다면 불충분한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카운터 오퍼를 날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특히 그런 분위기라면 앞으로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난 주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그 이후에 이 미국 방송들의 보도 행태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로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파트너로서 뭔가 뭐 해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어떤 싸움에서 기싸움에서 좀 누르려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주요 방송사들 보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기본적인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뭐 말 한마디, 뭐 모든 결정하는 정책이라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정치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계속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출구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빨리 그럼 탄핵을 진행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저렇게 대통령으로 있는데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건 참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셧다운 네. 된 지 31일째인데 오늘로. 그렇게 돼서 월급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겹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연방하원안을 지금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사인하라고 윽박 지를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비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100%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냐?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안이 통과됐는데 그 안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렇게 셧다운이 지금 한 달 이상 가고 있고 그게 다 대통령 탓이다? 이건 좀 어렵고요. 이 버즈피드에서 마이클 코언이 특검 수사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증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뮬러 특검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버즈피드 기사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CNN이나 MSNBC 보면 또 그건 또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뮬러 특검 쪽에서 아마 자신들의 입장에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버즈피드는 자신들의 보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면 당장 끌어내려서 새로운 대통령을 올려가지고 그 대통령과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국정을 펼쳐나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국정이 최소한 굴러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참 근데 답답하다. 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뭐 상황 예상됐던 아닙니까?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는 뭐 네.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연 언제쯤에 네. 이것이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조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거를 서로가 지금 어떤 뭐랄까 그 고집이라 그럴까요?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꿀리기가 싫은 거죠. 굽히기가 싫고.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이 중대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57억 달러 말이 안 되니까 우리 민주당은 한 20억 달러 주겠다. 그리고 시민권 넣어주시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뭐 시민권 넣어주는 거 내가 고려를 해보겠고 20억 달러 넘어가고 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0억 달러 협상이 계속 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 첫 번째 우선 그래 그럼 네가 제안을 했으니까 내가 우선 오케이 그러면 이 시민권을 주는 걸로 가보고 이런 식으로 우선 협상을 한번 받아서 내 재협상을 요구하는 안이 나가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지금 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듯한 그러한 지금 저희 기싸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서서 지금 31일째가 되고 있으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국민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 눈에는 트럼프 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부터 또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습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죠. 양쪽 다 허브코인의 협상의 법칙을 좀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